안녕하세요. 메타명리 준쌤입니다. 벌써 2023년 3월 셋째 주 주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긍정의 답글을 남겨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3월 을묘월을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 사례를 하나 공유할까요? 그동안은 제가 일간별 신년운세라든지 일간별 월운을 중점적으로 올렸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답글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상담도 병행하시냐? 네, 저는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상담 활동은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요. 그래서 또 상담 문의를 저에게 주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심도 있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에 설명란 그리고 답글란에 제가 상담 안내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링크를 타고 오셔서 직접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상담 내용 리포트를 작성해서 아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상담을 시작하면서 카톡으로 먼저 제가 준비한 리포트를 PDF 파일로 송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최근에 사실 상담을 주셨던 분들 중에 굉장히 저에게 긍정의 기운을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여성분이신데, 보통 상담 활동을 하다 보면 내담자분들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기운을 저에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근에도 이 한 여성분, 젊어서는 고생하지만 중년 이후로 발복하고 성장하고 성공의 궤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 구조를 가지고 계신 여성분을 상담하게 됐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이고, 또 제가 영상 올린 게 얼마 없는데 그래도 꾸준히 잘 보고 계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제가 가을에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공지를 그때 올릴 것 같은데, 그 말씀도 드렸더니 흔쾌히 본인한테 먼저 연락을 좀 달라, 꼭 듣고 싶다 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명리에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 그런 여성분이십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신 한 여성분의 인생 스토리와 앞으로의 향방, 제가 오늘 명리학적인 통변과 제가 안내했던 그 진로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릴까 해요. 제 입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듣게 되면은 더욱 긍정적으로 그 여성분의 진로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에는 언제나 힘이 있거든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여성분의 사주 구조를 한번 보고 제가 어떻게 안내 드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여성분은 개해년 신유월 개해일 정사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사실 이 여성분이 저에게 상담 의뢰를 주셨을 때 제가 이 원국을 딱 보고 좀 마음이 굉장히 슬펐어요. 대운의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담 시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다. 인생의 특히 앞단에 고생이 많고, 또 여성분으로서 이것을 잘 참아내기가 힘든 구조인데 어떻게 참아내셨느냐라고 여쭤봤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이분은 삼행으로 이루어진 원국의 구조를 가지시고 목, 토 기운이 없으세요. 목이라는 식상, 토라는 관성의 기운이 없는 그런 사주 원국을 타고나셨습니다. 삼행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죠. 길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의 앞단에서는 부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일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고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감, 침울감 이런 것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모친하고만 살고
부친하고는 먼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총 다 해서 한 19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달 4월 달에 이제 협의 이혼을 마무리 짓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시댁과 갈등도 어느 정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또 시댁에다가도 시어머니 되시는 분에게 매월 얼마씩의 그런 용돈도 꾸준히 드리고 번거롭게 본인이 또 자기 사업을 영위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해요. 우선 이분은 이렇게 원국에 토기운이 없어요. 관성이 없죠. 관성이 없으면 무관성인데 무관성은 남편 복 없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무관성의 분에 맞게 또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관의 분을 따르지는 못했어요. 사실 남편성이 굉장히 희미해야 돼요. 외국인이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특정 직업을 영위한 그런 남편이라든지 혹은 물리적인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주말 부부라든지 월말 부부라든지 또는 해외 왕래 부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내셨으면 좀 무난하게 지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의 현실적인 모습이 너무 진하게 너무 진한 남편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정말 순탄치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운 자체가 해자축으로 흘러갑니다. 동일한 사주에 성별만 다른 남성분이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세월을 살아오신 거예요. 현재 32대운 을축대운의 마지막 세운인 2023년 개묘년을 맞이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42대운부터 임묘진 사오미로 흘러가게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복음의 해인데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또 나에게 식신과 같은 묘목과 같은 식신의 천을귀인, 문창귀인, 각종 귀인이 담겨져 있는 이 묘목에 세운이 맞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크게는 내년부터겠지만 그래도 계기는 올해부터 마련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생의 앞단에 이렇게 부친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시주에 있는 화기운은 부친성으로 보지 않아요. 이 앞단에 이렇게 어두컴컴한 축축하고 칙칙하고 이러한 원국을 갖고 계신 분이 또 어두컴컴한 해자축의 세월을 보내오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드셨겠어요. 그런데 이 을축대운을 기점으로 해서 앞단은 고생이 환한 그런 대운이 됐지만 42살부터는 임묘진 꽃밭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내 인생이 피게 되는 점차적으로 피게 되는 그러한 대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기점은 올해를 맞이할 겁니다 라고 제가 상담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천을귀인의 해예요. 그리고 복음운이죠. 내가 나를 만나는 운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는 운이에요. 저는 이 복음운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드렸어요. 이때가 사실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보내셔야 한다. 집중해서 내가 누군지 잘 돌아보고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나를 관찰하고 공부하고 차분히 나를 돌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2023년 개묘년 신년 운세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동영상에서도 그렇게 복음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놨는데 천을귀인의 해이기 때문에 괜찮은 아이템, 좀 오래 갈 만한 귀한 아이템, 귀한 인연, 귀한 문서 뭐 이런 귀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차분히 주위를 돌아보시고 자신도 스스로 재정립하는 그러한 귀중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사실 목 기운이 전혀 없는데 목의 기운, 또 식신, 또 게다가 천을기인, 또 문창기인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귀한 묘목의 세운이 들어오게 됐는데 자, 이 묘는 해묘, 또 해묘 삼합의 구도로 반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으로 가게 돼요. 물론 이렇게 여성분이 식상이 이렇게 강해지게 되면 나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게 돼서 부부관계에 있는 분들
남편이 있는 여성분들은 조금 불리하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당장 다음 달에 협의 이혼을 하시기로 했어서, 자, 묘의 기운이 뭐죠? 천을기운이죠. 오래 묵혀놨던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 해결이 안 됐던 일들에 대해서 해결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돼요. 사실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몸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도 하시면서 스스로 자영업도 하시면서 가정도 돌보고 또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드리면서 그렇게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갈라서고 싶었다. 근데 결국은 올해 갈라쓰는 걸로 잘 마무리가 돼서 협의 이혼 중이고 4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런 한 해가 돼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 궤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해가 묘를 보면 장성살이에요. 미혼자가 장성살을 보면은 또 독립의 운이 되는데, 자, 기혼자가 장성살이 되면 뭐예요? 기혼자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혼의 가능성이 좀 올라가죠. 또 게다가 여성분이 묘라는 식상의 기운이, 또 그 식상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간목이라는 상관과 을목이라는 식신, 둘 다 내포하고 있죠. 다 왕지와 록지예요. 목기운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다음 달에 갈라서고 본인은 이제 본인의 모친 댁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분의 직업은 미용 쪽, 헤어 뷰티 쪽에 계신 분이세요. 지방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시고 이제 서울로 다시 본가로 오시게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인데, 국가 자격증을 또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유라는 편인 자격 면허를 갖고 살고 계시죠. 근데 특수 면허예요. 일반적인 국영수의 면허가 아니라 이 편인성으로 내가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겠죠. 뭐 부동산 문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이것을 국가 자격증, 뷰티 자격증, 이런 미용 자격증으로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면서 사업을 일구시는 분이 됩니다.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기 때문에 좀 특수하죠. 국영수가 아니라 좀 예체능 혹은 또 특수기술, 공학 이런 쪽인데 이분은 예체능 쪽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에요. 또 신유가 굉장히 날카롭죠. 가위, 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을 다루는 그런 자격 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분이 이 해자축의 세월을 겪어오시면서 이 해자축은 뭐예요? 비겁과 편관의 운이긴 한데 해자축이라는 것 자체가 비겁인데 이분한테는 벌써 이렇게 수기운이 강하죠. 개해년에 개해일주예요. 게다가 중간에 월주는 신유 월주예요. 이렇게 금수 기운이 강한 분이 또 수기운의 세월을 보내온다라는 거는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있으나 결국은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고 쉽지 않은 그러한 생활을 해오시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돼요. 또 현금이 있었다라면 현금성 자산의 소모 지출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비겁의 대운이니까요. 사실 축토도 토기운이라기보다는 거의 얼음과 같은 수기운과 토기운의 조화로 깡깡 언 그런 겨울의 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때도 비겁이에요. 게다가 이 축에는 기토가 임묘하죠. 기는 뭐예요? 편관입니다. 남편성이 임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을축 대운이 지나가기 마지막 해 2023년 개묘년에 결국은 기토가 임묘해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발생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는 정화, 편제도 임묘하게 되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면은 또 굉장히 또 사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혹은 사업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도 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021년 신축년 이때가 거의 피크였을 거라고. 이때는 천간으로 또 편인이죠. 지지로는 또 편관이에요. 살인상생인데 이렇게 금수가 가득하신 분이 또 신축을 만나게 돼서 또 음한 기운을 만나게 돼서 또 이 축토에는 기토도 임묘하고 정인, 경금도 임묘하고 정화, 편제도 임묘하고 굉장히 이때가 피크로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침울했던 순간일 거라고 제가 감히 예측해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건강도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살다가 내 건강이 더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혼을 강력하게 추진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과 이혼이 이제 구두상으로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몸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팠던 게 다 나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이때까지도 인생의 앞단 이 40년의 시간이 쉽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이렇게 복음의 해, 또 천을기인의, 또 문창기인의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터닝포인트다. 그래서 인묘, 진 이렇게 흘러가고 또 천간으로는 정제, 편제 이렇게 내가 없는 그러한 목기운이 들어오고 토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상승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서울에서 큰 상업지에 있는 그러한 미용실, 큰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의 권유로 지방을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또 제 거를 차려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너무 싫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혼을 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이번에 새로운 자기 사업을 열고 싶은데 올해가 좋나요? 내년이 좋나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올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 괜찮은데 내년은 이제 운이 바뀌죠. 상관생제, 내가 실질적으로 내 재주를 부려가면서 돈을 버는 그러한 대운의 시기가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러한 귀한 문서, 인연, 아이템을 만나시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쯤에는 좀 추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내년이 되기 전에 준비를 미리 다 해놓는 게 훨씬 더 이루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년은 이렇게 토기운에서 정관이죠.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자리를 잡으려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올해 이혼도 하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니까 인생의 변화가 있으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정신이 없더라도 하반기쯤에 좀 이렇게 식신적인 부분,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새로운 물건에 구입해야 된다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해, 묘미, 삼합의 궤도에서 목기운에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의 생산 물품들, 내가 기술을 씀에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의 증가가 일어나는 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오래 갈 만한 아이템들 그런 것들이 맞이하게 될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년은 당장 정관의 세운이기 때문에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분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자, 4, 5, 미, 이 3년의 시간 동안 내가 돈을 벌게 되는, 나의 결과가 잘 나오게 되는 시기가 되니까 이때 많이 버시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너무나 자금의 사정도 안 좋고 벌더라도 여기저기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조그만 거라도 잘 운영해서 이제 벌고 싶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새로운 미용실을 서울에서 돌아오셔서 차리기 전에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적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너무 삐까뻔쩍한 그러한 대로변에 있는 주요 요지 상권에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허름하고 좀 골목 뒷구석에 있고 가리워진 곳, 드리워진 곳 이런 곳으로 가시는 것이 추천드린다. 이왕이면은 아주 작은 평수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서울 어느 동네에 골목이 많은 곳인데 그 골목의 뒤편에 한 코너 작은 곳에서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 가게로 새롭게 꾸며서 해보고 싶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내년이 인이죠. 그리고 대운 자체가 인이에요. 인목의 대운은 이분한테 겁살이 돼요. 12진살로 겁살이 되는데 겁살은 무언가 삐까뻔쩍하고 뭐 그런 곳이 아니라 좀 허름하고 또 규모도 작고 겸손한 곳에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나 다를까
본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싶었다 다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은 대운의 분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 임목에는 병화가 장생하죠. 근데 병화는 재성이에요. 이 정제가 장생하는 그런 운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꾸준히 나의 몫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의 수입이 꾸준히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이 42대운이. 52대운에도 계속 식신적인 행위. 또 이때 52대운에는 여기 제가 좀 지울게요. 이 묘 식신이 또 천을기인 대운이죠. 이때도 또 나의 재주와 능력, 실력을 발휘해 가면서 천간에 떠 있는 편재 재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는 긍정의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동 변동은 굉장히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62대운 정도 가면은 부동산으로 좀 갈아타셔야 됩니다. 업종을 부동산으로 좀 갈아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속적인 일보다는 좀 비세속적인 일, 남을 돕는 그러한 일을 영위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간명지에 써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이 다음에 기회가 되고 또 여유가 된다면은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고아원이라든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활동하고 또 기부도 좀 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예쁜 그러한 미래를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 어울리십니다. 그때는 가능하십니다. 62대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무진대운인데 이게 백호대살 대운이거든요. 또 이때는 진사, 천라지망이 걸리게 되죠. 게다가 이 진토 자체가 또 없는 정관의 기운이게 해서 이럴 때는 세속적인 일보다는 비세속적인 일에서 훨씬 더 성취와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무진 대운에는 또 이 대운의 분을 잘 따르게 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 내가 부동산을 무언가 그동안 번 돈으로 샀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꾸준히 수입도 올라가고 또 시세도 급격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운이 되거든요.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이 대운이 사실 난이도가 있는데 또 정관이죠. 나는 사실 토가 없어요. 무관사주인데 이렇게 토가 정관으로 들어오는데 백호대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급격한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그죠? 보통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투기는 안 되고 그냥 부동산으로 묶어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더니 이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언젠가 꼭 제 부동산을 사서 1층에서는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또 임대도 두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여유 있게 또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능합니다. 왜 막연한 생각이라고 하세요? 가능합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42대운과 52대운의 이 상관생재, 식신생재로 해서 이때 62대운에 이렇게 투출한 강력한 정관의 기둥, 간여지둥의 무진, 백호대살의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나의 원국과 또 관인상생을 해서 또 나를 돕게 되죠. 이때는 활동성을 줄이고 꾸준히 나오는 그런 나의 이권료, 면허료, 자격료 또는 수수료, 임대료, 시설료 이런 수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또 관인상생이 돼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임대료라는 거예요. 임대료. 그래서 부동산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규모가 좀 작으면 좋고요. 좀 이렇게 대로변에 훤치 나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조금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이때는 추진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건물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막연하게만 그냥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막연하게만 좋아하지 마시고 현실화될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42대운 당장 내년부터 열심히 하셔서 이때 나의 결과를 세우세요. 나의 간판을 세우세요. 진사지망이 걸리기 때문에 세속적인 일보다는 비세속적인 일이 더
성과가 좋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부동산의 경우는 이 대운의 물상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과와 긍정적인 성취가 있을 겁니다. 나의 간판을 다는 시기가 돼요. 그리고 72대운 가면 뭐예요? 사화, 정제죠. 정제는 뭐예요? 꾸준히 나의 재물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때 72대운은 벌써 이제 굉장히 70대 노인이 되는데 그때는 임대료 받고 활동성을 줄여가면서 건강관리를 하면 더욱 긍정적인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결국 62대운은 부동산을 위주로 가시고 진사지망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회봉사활동, 기부, 고아원 이런 데를 돌보는 그러한 활동을 열어가시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좋게 말씀드리려고 좋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저는 항상 내담자분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전달드리지 않고 좋은 걸 안 좋게 얘기한다든지 안 좋은 걸 좋게 얘기한다든지 그거는 거짓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는 구업이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 말씀을 드린 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의 분을 알고 자기 자신의 운의 흐름을 알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82대운 가면은 편제대운이 되는데 노인한테 편제대운은 좀 과로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 내가 못 해봤던 일들 그리고 내가 내 꽃밭을 만드는 이 임묘진 30년의 세월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상담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전반기에는 너무너무 고생을 했고 돈이 모여도 모이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이른 나이 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은 없는 걸로 하셨고 앞으로도 자녀 계획은 없으신 걸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러셔도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앞으로 사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관리 잘 돌보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전반기에는 굉장히 그렇게 힘든 고생의 길이 가시밭길이 있었던 그런 대운의 구조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41세를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나의 꽃밭을 만들고 내가 발복하고 결국 나의 목표인 꼬마 빌딩, 건물을 갖게 되는 건물주의 그런 모습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사실 제가 개수일간 여자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수일간 여자분들이 굉장히 그런 후원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렇게 남을 돕는 일 이런 것에 굉장히 인색하지 않고 그런 활동을 또 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귀여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있고 꿈을 갖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상담이 원활했던 그런 상담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꽤 오래 상담을 했고 상담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전화를 끊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천을기인의 해에 선생님이 귀인이라고 자신의 귀인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너무 감사합니다. 묘년 자체가 또 천을기인인데 또 이번 달은 을묘월 묘월이네요. 또 천을기인이 드는 달이 되고 또 오늘은 묘일이에요. 그래서 이 천을기인이 이렇게 묘년, 묘월, 묘일 이래 우연찮게 이렇게 저랑 상담하게 돼서 제가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상담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묘월이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만나는 운, 내가 누군지 아는 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운을 잘 사용하시라고 이 천을기인 달이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상담 사례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상담이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런 분들이 또 저의 조언과 상담 그리고 진로 안내를 잘 받아들이셔서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더욱더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상담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여운이 남고 그리고 추후에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이분이 꼭 수강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또 의사표시를 하셔서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또
감사했던 그런 내담자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상담 사례를 공유하는 걸로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앞으로도 상승할 일, 그리고 운적으로도 상승할 일이 남았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지금같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또 남을 돕는 그런 마음을 절대 잃지 않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2023년 개묘년 4월 병진월 일간별 월운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